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 설치된 다리에 투명 유리바닥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관광객이 30분 넘게 공포에 떨다 구조된 것인데요.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 7일 피엔산 문화관광 풍경구 다리 유리바닥이 파손돼 중국인 남성이 철제 난간을 붙잡고 있다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총 길이 400m에 이르는 이 다리는 인근 강수면을 기준으로 260m 높이에 설치됐습니다. 당시 룽징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32에서 41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원인은 강풍이 아닌 부실 공사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람에 다리의 바닥면이 날아간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애초에 다리를 짓지 말아야 할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 장가계에 유리다리를 설치한 후 전국 각지에 이 같은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에 설치된 32개의 투명다리와 전망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폐쇄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전시 화창베이에 있는 75층 초고층 건물이 흔들려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수백 명이 흔들리는 건물 앞에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동영상이 업로드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두 개의 흰 탑 모양의 구조물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이 355m의 이 건물은 화창베이의 랜드마크로 전자제품 매장과 각종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같은 시각 인근 지역에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건물이 이처럼 흔들린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 이틀에 한 층씩 빠르게 쌓아 올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1996년 1월 착공해 1999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지상 75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우려는 점점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완공 1년 뒤에 나온 한 논문에는 도면 없이 상부 공사가 시작됐고 완성된 도면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또 준공을 앞두고 최상층 안테나가 흔들려 길이를 3분의 1로 줄여 재시공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실 공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건물이 흔들렸으니 안전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선전시 당국은 1차 감식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광둥성 안전감시단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기보다는 수직으로 진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철도 운행, 기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건물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전문가의 입을 통해 건물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중커건설그룹 수석 엔지니어가 한 방송에 출연해 바람이 건물에 순간적인 공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자 철 구조물이 팽창했고 여기에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진동이 더해져 흔들리게 된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을 290여 개나 가지고 있는 선전에서 유독 해당 빌딩만 바람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며 이 건물은 오히려 관광 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가가 입점한 10층까지 상인만 드나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긴 했지만 주변에는 흔들린 건물을 스마트폰에 담으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도 너도 나도 빌딩 모습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상황을 설명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번 건물 흔들림 사태로 사진 촬영 명소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중국인은 건물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일로 중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세를 얻을 것 같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저걸 보고 중국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중국인들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부실 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손으로 부서지는 콘크리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기준 없이 제각각인 줄자 등 중국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실 공사의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부실 공사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철근 품귀 현상과 호주의 대중국 철광석 무역 압박까지 겹쳐지자 중국에서는 철근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리커창 총리는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잘 다뤄야만 한다. 원자재 매점 매석과 가격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철강 수급 문제가 심각해 중국 경제 회복에 타격을 입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철광석 수입량의 6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으로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재인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관계가 외교적 입장 차이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난처해졌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최근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수입 기준 철광석 현물 가격은 1톤당 1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가격이 100% 상승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에서는 가짜 철근과 부실 공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중국은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저가수주 전략으로 한국 건설업체들의 일감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압도해온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린 것입니다. 중국 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사비가 저렴한 만큼 저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올해 초 수주한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 입찰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업체는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에 대우건설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는 다행스럽게 수주에 실패했는데요. 이유는 중국 업체가 내세운 조건은 단순 시공만이 아닌 20년 운영권을 보장하며 발주처 이익이 남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조건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아 추가 수익을 얻는 꼼수를 부림과 동시에 낮은 공사비를 통해 부실 공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건설사들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며 자멸해가는 사이 한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건설 기술을 연구하며 중국의 저가 수주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은 시공 품질 관리와 검측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빌딩 정보 모델링 기반의 AR 품질 관리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시공 전 작업 환경과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공 품질 검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3D 모델을 증강시켜 품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고도화를 꾀했습니다. 중국의 부실공사와 한국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수주액이 회복세에 들었습니다. 감염병 사태에도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 3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좋은 실적을 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해외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초 설정한 목표액 30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국내 350여 개 건설사가 98개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수주 실적이 1년 전보다 180% 늘었습니다. 수주 금액 기준으로 최대 규모 공사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수주로 실적이 3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기분 좋은 소식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물산이 대만에서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를 수주하면서 분위기를 달아올렸습니다.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 지분이 1조 2,4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올해도 질 좋은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실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우리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후 부실공사 퇴출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의 저가 수주 전략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